인터 마이애미는 2024년 2월 말까지 경기를 치를 필요가 없으므로 메시는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빌리면 그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2월 티에리 앙리가 아스날을 위해 마지막 골을 넣었다. 그것은 로맨틱하게 어울리는 일이었다. 앙리는 90분에 선덜랜드를 2-1로 이기는 골을 넣었다. 당시 앙리는 뉴욕 레드불스와 계약을 맺었지만 감동적으로 북런던으로 돌아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력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제 메시는 비슷한 길을 따라갈 기회가 있다. 인터 마이애미가 MLS 플레이오프에서 공식적으로 탈락함에 따라 메시는 거의 4개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메시는 1월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와 임대 계약을 맺고 함께 뛸 수 있다. 메시가 합류했을 때 인터 마이애미는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12점 차이를 두고 있었고 MLS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다. 메시는 2달 동안 경기에 나가지 않았고 월드컵 결승전 이후로는 심각하게 경기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메시가 합류하자마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메시는 첫 11경기에 서쉽게 11골과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스컵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MLS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자 메시는 속도를 늦췄다. 그 이유 중 하나는 9월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위해 뛴 후 발목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메시는 9월 7일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허벅지 근육을 삐끗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재발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인터 마이애미의 다음 6경기 중 5경기를 놓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인터 마이애미는 18점 중 5점만 얻을 수 있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가 없으면 메시가 있을 때보다 훨씬 약한 팀이 된다. 간단히 말해서 인터 마이애미는 2024년 시즌 전에 메시가 다른 부상을 입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그리고 메시는 몇 달 동안 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그의 여름 휴가가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메시를 유럽으로 다시 보내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인터 마이애미에게 잔디밭에서 최선의 이익은 아니다. 메시는 MLS로 이동하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처음에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몇 달 동안 클럽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해줬다고 말했지만 결국 재정 문제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실패하게 했다고 말했다. 메시가 미국으로 이동한 결정의 일부는 그가 경기장 밖에서 자신의 직업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36세가 된 메시는 사업가이자 운동선수가 되었다. 그의 MLS 계약은 애플 TV 매출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는 다른 스폰서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클럽의 주주로서 인터 마이애미에서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2007년 LA 갤럭시로부터 받은 데이비드 베컴의 프랜차이즈 소유권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 메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클럽의 얼굴이 되었고 그가 유럽으로 돌아가서 축구를 할 이유가 없다. 메시가 여전히 축구를 하고 있는 동안 그의 의무는 MLS와 인터 마이애미에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짧은 시간이라도 되찾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네그레이라 심판의 스캔들에 의해 계속 괴롭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투자자 중 한 명이 작년 여름에 합의된 지분에 대해 4천만 유로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클럽에 현금과 큰 투자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메시입니다. 유니폼과 티켓 판매, 그리고 다른 마케팅 기회에서부터 메시는 분명히 바르셀로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21년 로날도의 복귀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언론의 원 안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행동과 말은 뉴스가 됩니다. 줄쿤데의 복장은 스페인 언론에 의해 철저히 분석되었고 자비의 기자회견에서 한 말도 분석하고 해부되었습니다. 나쁜 결과는 과장되고 부풀려졌고 승리는 영광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경기장 밖의 소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다른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들은 메시가 없는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 2해를 보냈고 메시를 대체하기 위해 들여온 몇몇 선수들을 제거하고 동시에 젊은 선수들을 팀에 통합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로날드 코만을 해임하고 그 후 자비 감독을 고용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거의 파산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급 선수들과 계약을 맺었고 아직도 성공과 비슷한 것을 찾기 위해 한 해가 더 필요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들이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을 한 것은 레알 마드리드의 부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의 상실감에서 회복하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대신 자비 감독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 시즌 라리가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유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흥미로운 팀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강한 부분은 바로 메시가 뛸 수 있는 곳입니다. 자비의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감독은 4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고 최강 선수들을 내세울 때는 일카이 귄도안, 페드리, 가비, 조아오 펠릭스 중 한 명을 제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팀은 이런 선수들을 선발로 내보낼 수 있다면 행운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는 어떨까요? 유연성이 있긴 하지만 메시는 자신의 게임에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제외하고는 그 4명 중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는 모두보다 창의적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메시는 가비처럼 볼을 잘 갖고 있지 못하고 페드리처럼 빠르게 달리지 못하고 귄도안처럼 중원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메시가 36살이고 그의 몸이 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육 부상은 어떤 나이에 어떤 축구 선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숫자와 다른 종류의 부상을 고려하면 메시가 경력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는 2021-2022 시즌에 15경기를 놓쳤고 2022-2023 시즌에 8경기를 놓쳤으며 인터 마이애미에서 3달 동안 6경기를 놓쳤습니다. 그는 2달이 모두 근육 부상을 입었고 마르티노 감독은 메시가 쉬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팬들로부터 분노를 받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가 경기하는 것을 보기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메시는 1월에 월드컵 후 휴가를 즐길 수 있었고 그는 몇 달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멋진 휴가를 보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몇 년 동안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축구 선수들, 그리고 현대 운동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정과 경기 목록이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축구 선수들에게는 가능할 수 있지만 메시에게는 어떨까요? 메시는 이미 3달 동안 휴식을 취했고 인터 마이애미는 MLS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고 바르셀로나는 그와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의 바르셀로나에서의 시간은 끝났고 축구 세계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